백은영입니다. 자, 임영웅 씨와 소속사의 미담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들은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임영웅 씨 팬이요, 콘서트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콘서트를 보시고 싶어 했는지 이 어머니는요, 임영웅 씨 콘서트 너무너무 가고 싶었겠죠. 많은 팬분들의 생각이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부담이 느낄까봐 어머니는 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몇 년을 항상 임영웅 씨 영상을 찾아보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이 자녀분은 꼭 콘서트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아버지랑 함께 콘서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님은요, 무려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2시간이면 여러분 상당히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KTX라면 2시간 거리는 대전 그 아래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대구일까요? 무궁화면은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 위라고 해도 KTX 기준이면 뭐 강원도쯤이고, 그리고 아래로 따지면은 전라도나 경상도쯤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멀리서 오신 어머님께서 30분 동안 급하게 저녁을 드시고 1시간, 무려 1시간 반을 택시를 타고 고척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택시 탔다. 또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차가 막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고척돔 다 와서 엄청나게 막혔을 겁니다. 초행길이니까 이 고척돔 앞에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근처에 내려줘서 걸어와 오셔도 되는데 택시 기사님이 앞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어쨌거나 1시간 반 거리면요. 강남? 근데 기차 탔다고 했잖아요. 기차 타셨으면 분명히 서울역에서 내렸을 텐데 서울역에서 고척동까지 1시간 반이 걸렸다. 제가 차를 몰고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고척동 다 와서 막혔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하철이면 20분이면 갔을 텐데 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셔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었을까요? 아버지가 화장실을 멀리 가셔야 해서 이 어머님은 얼마나 콘서트장에 미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먼저 가서 앉아있겠다라고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발을 빠르게 이동하셨는데 아이고야, 이 통로를 잘못 들어서서 반대로 넘어가려고 계단을 오르시다가 저도요, 구역을 잘못 찾아가서 반대로 올라가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그대로 머리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정말 아차 싶은 순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머리로 떨어졌다. 당연히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다 놀랬고요. 안전요원들이 바로 달려오셔서 상태 보시고 머리를 움직이지 마시라 얘기해 주시고 아버지가 오시니 앰뷸런스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실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웬만한 위급 상황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머니 응급실에서 한 번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계속 부어오르고 다행히 2번째로 간 응급실에서 받아주셨는데 관계자분들이 가로 열고 젊은 여성분께서 계속 동행해 주셨고 검사 과정 내내 엄마 옆에서 계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면서 또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다 내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급실 비용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검사 결과 너무나 다행히 출혈 양상은 없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내일이라도 메스껍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정밀검사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퇴원 후에 호텔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들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디다 이야기할 곳 없냐 물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순간 새해 시작에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어줄 뻔했던 순간이 자신 때문에 망해진 것 같아서 속상해하시고 콘서트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관계자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모두 보상받으신 것 같다. 한창 공연 보실 시간인데 찍혀있던 부재중 전화들.
설마 하고 걸었을 때 아버지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와 상황들에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됐었다. 그러니까 이 자제분은 지금쯤이면 부모님이 신나게 공연을 보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 전화에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너무 놀랐는데 괜찮아진 엄마를 보고 나서 이제야 정신이 든다. 저도 팬이 되겠다. 이명웅님 관계자분들의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미담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금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계자가 병원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검사 결과까지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자상히 챙겨주는 이런 콘서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가수, 기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팬 한 명 한 명의 이 건강까지 이러한 사고까지 모두 다 챙겨주는데 어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명웅 씨가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공연을 강행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명웅 씨의 애도와 슬퍼하는 마음을 충분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미담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명웅 씨고 대단한 소속사다. 아무래도 콘서트가 많은 분들께서 모시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소속사나 이명웅 씨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안심하고 콘서트장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웅 씨가 우리 영웅시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 뭐냐? 첫 번째가 건강하기입니다. 운동하기, 건강검진하기. 두 번째, 행복하기.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하기.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길. 자, 2025년 영웅시대 의무사항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또 볼까요? 이명웅 씨 메시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서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길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하트. 또 이명웅 씨의 메시지죠. 이러한 깜찍한 이명웅 씨의 캐릭터입니다. 이게 방석에 있는 이명웅 씨의 하트. 너무너무 귀엽죠? 또 있죠? 이것도 소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석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방석의 모양도 만들었고 이불도 달라요. 담요도 다릅니다. 이명웅 씨하고 시월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또 있죠? 이명웅 씨와 시월이와 이렇게 눈사람, 건행 이런 이불도 자 각각 다른 이불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귀엽네요. 또 저는 이게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네, 이명웅 씨가 이렇게 이번에는 각각 다른 담요와 그리고 방석으로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명웅 씨가 서울 분향소에 사고 다음 날인 어제 새벽에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조용히 왔다 갔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거는 기사화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사화되어서 이명웅 씨의 진심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 이명웅 씨의 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언론에서 디스패치에서도 이렇게 취소를 강요하지 마라. 이명웅 씨의 공연과 선택적 비난이라는 기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되어 있다. 수백 명의 스태프, 엔지니어, 설치기사, 진행요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방에서 온 팬분들 장거리 버스 대절하고요. 숙소 예약하고요. 운송, 숙박, 식당, 종사자들 모두 다 공연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죠. 이명웅 씨의 공연이 올해 공연 규모로 따졌을 때 8인가 9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공연 문화계에서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는요. 엄청난 하나의 축입니다. 또한 워낙에 이명웅 씨의 공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을 연기한다면 또다시 대관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은데 공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뒤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명웅 씨와 소속사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선임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연말 연시가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특히 대중문학에 직격탄 맞았다. 조용필 씨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 연기했다. 취소했다. 반면에 임영웅 씨는 그대로 공연을 진행한다. 들리는 말로는 참사 후 회차들은 굉장히 절제되고 콘셉트도 일부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국가 애도 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중 연예인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음악인들, 공연 관계자들 임영웅 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소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편협한 잣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짧다. 대중문화, 그리고 공연 관계자, 그리고 예술인,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 애도 기간이면 모든 경제가 다 정지돼야 됩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져야 됩니까? 왜 가수들에게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까? 임영웅 씨의 공연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공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 따지면요, 대기업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문을 닫으면요, 연쇄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하나 취소되면 임영웅 씨 콘서트와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수많은 관계 업종들이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목소리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죠? 자,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요, 임영웅 씨의 따뜻한 미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소속사와 임영웅 씨 측에서 모든 병원비와 진료비를 다 대고요. 끝까지 건강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미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역시 임영웅 씨다. 역시 물고기 뮤직 컴퍼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